자리를 채우셔서 남원 시민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아동복지 투자를 통한 남원 소멸위기법 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의 부의장을 맡고 계신 이민선 의원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민선 의원님은 이 사회복지 박사를 하셨고요. 최근에 한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한국의 대상 수상도 하셨고 좋은 강사가 많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계신 우리 이민선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마이크를 주실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사실 인구소멸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아동복지고 지금 우리가 지금 대응하려고 하는 이 아동복지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아동복지 전문가이신 이봉주 교수님 오신다고 해서 저도 관심이 있어서 왔습니다. 또 그렇게 김원종 대표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셔서 왔는데요. 이렇게 저도 잘 듣고 배우고 가서 의회에서도 할 수 있는 역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그 인구 소멸을 위해서는 우리 아동복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이미선 부의장님 말씀처럼 우리 남원시 의회에서도 그 의원들이 힘을 합쳐서 우리 남원 지역 인구 소멸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 아동복지를 위해서 다 같이 고민하고 열심히 노력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구 절벽이 오고 인구 문제가 엄청나게 큰 문제다 이랬는데 그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런 얘기입니다. 분자와 분모의 싸움입니다. 분자는 뭐냐? 우리 사회를 감당해야 될 비생산 인구가 이제 분자고요. 분모가 뭐냐면 미래의 생산 인구입니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분자는 커지고 저출산이 향상되니까 분모는 작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감당해야 될 비율이 높아지는 거죠. 아동 하나하나의 역량을 키워서 사회 전체적인 인적 자본의 역량을 키우는 사회가 저출산 문제에 훌륭한 해법이 될 수도 있다. 아동에 대한 투자가 중요한데 그거를 가족에게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 투자의 기능을 사회적으로 담당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아동들이 공평하게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복지체제. 그래서 전체 인구의 인적 역량이 높아질 수 있는 인적 역량이 높은 사회를 만드는 것이 복지체제의 상당히 중요한 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이죠. 투자를 많이 했다. 국가에서 굉장히 돈을 많이 부었는데 결과가 없다.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교육률도 굉장히 높고 지식 수준도 높은데 왜 결과가 없을까? 저는 그거를 현장에서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뭐만 주냐? 카드만 줍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슈퍼에 가서 사 먹습니다. 무엇을 먹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카드도 누가 먹었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원만 예를 들면 남원 시내는 그래도 사 먹을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면만 나가도 사 먹을 게 별로 없습니다. 겨우 있는 것이 농협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카드는 똑같이 나갑니다. 이게 바로 결과가 없는 복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하는 남원에 있는 여성들에게 어떤 걸 좀 주면 엄마들이 좀 행복할까? 그리고 아이들이 좀 안정된 그런 상태에서 아이들이 성장을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공교육 외에 돌봄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엄마들이 보통 8시, 9시 그래서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5시, 6시간 일을 한다면 그 전후에 우리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돌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가정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정책들도 다시 한번 들여다 봐주시고 가정이 건강해야 우리 아이들 또 아동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거고 우리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재정립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제안을 좀 드립니다. 내년에는 또 몇 개의 시설이 문을 닫을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 원장님들이 어떻게 하면 운영을 잘할까 고민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까, 부모님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이 될까 라고 고민을 할 수 있는 양육 환경을 마련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시 의원님들은 예산을 생각하실 때 그 예산을 좀 투자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출산 대책 현황을 보면 5년간 383조, 매년 80조를 투입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계획수가 뭐 200몇십 가지가 됩니다. 근데 이 계획을 보면 사업이 대부분 다 공급자한테 지원하는 거고, 실제 그 소비자한테 지원하는 것은 몇 개 없어요. 그러니까 체감을 못하는 거죠. 남원시는 뭘 하고 있나 봤더니 생활 인구를 유치를 하고 또 공공산후조리원과 첨단산업과 공공기관을 유치하겠다 이런 게 계획인데, 다 뭐 좋은 재료인데 중요한 것은 실제 여기 사는 애를 낳을 사람들을 위한 대책이 좀 더 있어야 되겠죠. 저는 두 가지 대책을 한번 제안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저출산 개인 예산제도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대책이 있지만 실제 엄마 아빠들이 그걸 느껴야 되는데 엄마 아빠들이 잘 못 느끼니까 엄마 아빠의 자기결정권, 엄마 아빠가 결정하게 하자. 가능하면 현금으로 지급해서 효율성을 높이자 뭐 그런 추진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정부가 편성하지 말고 엄마 아빠 편성하게 해라 이런 얘기고요. 지금 저출산 고령사회 사업 중에서 저출산과 관련된 사업을 따지면 대개 한 20조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1년에 우리나라가 낳는 애들이 25만 명이니까 인당 연간 한 8천만 원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 주면 8천만 원 예산을 그 집에서, 애를 낳은 집에서 결정해서 내가 오늘은 내가 뭐 기저귀 사야 되겠다, 뭐 벌금을 보내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을 좀 결정해서 하자 이렇게 하면은 똑같은 예산을 쓰면서도 이 체감도가 대폭 올라가서 내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해외 입양아 제로 프로젝트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 최고의 저출산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외 입양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1년에 한 140~150명까지 아직도 해외로 나가고 있습니다. 헤이그 입양 협약을 보면 아동 중심하고 국제 입양을 최소화해라. 또 우리나라도 국내 입양을 활성화해라 이런 계획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남원에 보면 남원에 270명밖에 안 나오니까 1년에 다 나와 270명인데 150명까지 해외로 나와 있는 이 사태를 우리가 한번 끊어보자 이런 운동 차원의 제안이고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우리도 이제 해외 아이들을 입양을 받을 때도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나아간다면 해외 아이들을 받을 준비도 하자 이런 이제 운동입니다. 가족 기반의 환경, 또 아동의 이 원칙, 이런 원칙 하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은 국내 입양을 권장하는 거고요. 아니면 그룹홈이라고 있습니다. 아동 그룹홈을 중심으로 해서 전문가들이 애들을 키우기 어려운, 그래서 입양을 보낼 수밖에 없는 아이들을 전문적으로 돌봐주는 그런 형태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부모가 내가 아이를 키우겠다, 미혼부나 미혼모가 키우겠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충분한 지원을 해서 아이를 우리 지역에 잘 키울 수 있게 이렇게 하는 세 가지 주 내용이 있는데요. 스위스에 가면 페스탈로 지존이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아동 그룹홈으로 해서 잘 키우는 그런 사례도 또 있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자체나 정부는 충분한 지원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크는 아이들은 대학까지 다 무상으로 지원한다 했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게 주택을 대줘해 준다 했지, 이런 키우는데 부담이 없게 해줘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정부가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남원의 우리 여성들이나 우리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하나의 좀 자발적인 운동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한번 논의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런 것들을 이제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뭐 재단, 남원의 헤이그 재단 이런 걸 만들어서 오늘 그 지원 시스템을 갖춰나가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만이 할 수가 없고 중앙정부가 적극적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아동 발달 도시, 아동 투자 도시, 특구 이런 대법도 만들어서 진행을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차원에서 한번 기존의 대책이 한계를 벗어나는 그런 뭔가 좀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데 변곡점이 되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저희 제안을 드립니다.